부동산 잡학이고 제너럴리스트가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하게 되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얇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제 비전공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뭐 스펙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스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업계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부동산 관련 직업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커리어 플랜 101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민성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목차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총 4개의 파트인데 이제 뭐 여기 Now Plan, Action and Roadmap인데 뭐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자기 자신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하고 액션 플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할지 로드맵을 짜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약간 부록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짧게 하고 뭐 Q&A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어드바이스 부분은 좀 짧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턴이나 뭐 외국계 회사 들어가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조언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제 그 앞서 나가서 부동산 쪽에 대한 좀 뭐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하면 아까도 이제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 공인중개사밖에 모르고 아니면 이제 아파트나 뭐 이제 빌라 매매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영업 위주의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배우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회사가 학원도 아니고 돈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런 데를 꼭 추천하진 않고 이제 정상적인 회사들은 급여를 제대로 주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제도권 회사들은 이제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가급적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일반 비전공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취업이나 직업 관련 정보들 그런 것들 어떻게 찾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벽은 있어요. 물론 장벽은 있는데 장점은 그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쪽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경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이제 평생 직장이나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직을 뭐 자의반 타의반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제가 원해서 했었던 경우도 있지만 그 이직을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그런 거가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건 되게 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이력서 나중에 이제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앞에 것만 되게 많이 봐요.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럼 뭘 봐? 이제 뭐 회사 막 뭐 이런 걸 보는데 일단 나 자신을 모르고서는 이력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유치할 것 같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 대학교 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임팩트 있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차근차근 적어 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꿀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해 보면
내 경향이 어떤고 내 성격이 어떤지를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왜 이런 거를 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PM 매니저하고 리징을 하는 사람하고는 성향이 되게 달라요. PM은 사실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을 내가 관리한다고 하면은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사무실을 두고 여기서 업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빌딩 갔다 저 빌딩 갔다가 뭐 오늘 서울 갔다 경기도 갔다 이제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격이 안 맞는데 그런 데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성격인데 뭐 PM 매니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나가게 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부동산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리징 팀에 와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왔는데, 야 너 나가서 빌딩 좀 조사해 갖고 와봐. 그래서 뭐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막 명함 주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반나절도 안 있다가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떤지 일단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좀 파악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대학교 때 수학 분석 하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당시에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가진 게 그럼 뭘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해봤는데 뭐 그냥 성실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력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력서는 고칠 수 없다고 봐요. 이력서는 뭐 어떻게 이제 뭐 갑자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커리어를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뭔가 이제 도전할 수 있고 약간 조정을 하면 이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로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비전공자들에게 좀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공자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기초 있고 뭐 이제 전공 있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기초를 쭉 보게 되면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경상대학교 쪽 뭐 이과 쪽이 아니면 누구나 다 배우는 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분야로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흐름을 딱 보게 되면 대부분 뭐 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뭐 이쪽 뭐 투자금융이나 그다음에 뭐 중개 마케팅 뭐 이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쪽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은 법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요 두 가지는 꼭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길어가지고 일단은 강의 교환에서는 잘라냈는데, 법의 기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는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제 법을 다운로드 받는 거는 아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부동산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그 조항에 걸리는 것들만 이제 자통법은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리츠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짧으니까 그냥 통째로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 업에 대한 흐름도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하고 내가 뭔지를 좀 구별을 해보고, 그럼 이런 게 내가 부족하니까 조금 배우면 되겠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굉장히 그 유효 기간이 짧아요. 예를 들면 저희 뭐 전공자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그 전공이 그 지식이 유효로 가는 기간이 제가 보기엔 뭐 한 1년 남짓밖에 안 돼요.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새로 배워야 되고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비전공자라고 해서 이제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것들만 배웠겠구나. 저도 처음에 그런 컴플렉스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난 비전공자니까 학력 세탁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도 좀 진학을 해보려다가 이제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 아까 그런 자격증을 따자 방향으로 이제 바꿨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 비전공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제 업계 정보를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취업 사이트에서 부동산 업계 정보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되게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낮거나 아니면은 중소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오늘도 그런 뭐 네이버 카페에 그런 쪽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런 쪽에 대부분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카페나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곳에 몇 개 가입을 해두시고 그런 쪽에서 좀 잡 서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런 모임들이 이제 재직자들의 교류 모임이었는데 요즘 약간 취업 사이트로 변질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 하여튼 이제 재직자들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신문사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협회에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올라오기도 하는데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교육의 커리큘럼을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재직자 교육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뭐 한 7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까지도 가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취업하셔서 회사 비용으로 이제 받으시고 그 커리큘럼이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현직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재교육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 클리핑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활용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업무 중에 시작 때 하는 게 아침에 이제 뉴스 클리핑으로 온 뉴스들을 이제 회사별로 한 서너 개가 와요.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뉴스가 겹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계속 보면서 요즘엔 트렌드가 이런 게 있구나 아니면 메인 매각이 이런 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 클리핑을 좀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막 뭐 이력서 쓴다고 들어가 보지만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떤 무슨 이제 회사 소개서를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회사 소개서는 내가 이제 우리 회사를 영업하려고 이렇게 세일즈하는 문서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그 부서에서부터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내 부서를 하나 찍으면 내가 거기가 이제 업무를 하러 가야 될 곳이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거기에 타겟에 맞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떤 데는 전문 인력 AMC 같은 경우에는 소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커리어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아마 조금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나마 좀 방향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번엔 생애 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개발에 대한 보통 이제 컨설팅을 받아요. 이게 뭐 이제 부지가 뭐 괜찮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도 받으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 부지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금융이라는 게 돈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걸 지어서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프로퍼티 매니저들이 와서 운영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뭐 빌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곳에 임차인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임대차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에도 또 이런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 빌딩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메인 매각하는 그런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가지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 수익하고 나중에 이 빌딩을 운영하다가 이제 매각 차익을 얻고 이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이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곳들에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개발에서부터 운영 처분하는 데까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업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각자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다 표현 못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면 그쪽 회사에 맞게 이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오피스 빌딩, 뭐 호텔, 리테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분이 돼 있고 요즘에는 뭐 임대주택들도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들이 담아서 이제 투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까지도 지금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은 아마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전공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좀 뭐 피라미드 구조여서 뭐 갑을 관계 뭐 이런 거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계약 관계상은 이제 뭐 갑을 관계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AM 그다음에 뭐 PM, LM, FM이라고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커리어도
뭐 PM사에서 이제 AM사로 이제 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돈을 다루는 부동산 투자 회사나 그냥 펀드 리츠 쪽, 그다음에 뭐 직접 돈을 투자를 하는 공제회나 기관 금융 쪽, 그런 쪽을 이제 AM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서는 이제 상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펀드 자체는 그 투자 도관체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거의 실질적인 운영은 한 번 더 이제 위탁 업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해서 이제 PM사가 있고, 보통 그 회사 내부에는 임대를 해야 되는 이제 LM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뭐 시설이나 미화, 보안, 안내, 여기 지금 빌딩을 뭐 청소 용역을 해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로 구성된 이제 FM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다 AM으로 되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절차인데, 아까 그거랑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런 이제 아까 뭐 부동산 펀드나 리츠라는 투자 기구가 이제 부동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투자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간평사도 만나고 회계법인도 만나고 법무법인, 그다음에 뭐 자산관리 회사들을 만나요. 그러려면 여기에서만 봐도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자산운용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여기에 변호사, 회계사, 간평사 분들이랑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경력이 없으면 여기 자리에 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그냥 서류만 이렇게 꾸미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 자산운용사에는 사람을 안 뽑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펀드나 리츠에서 이제 투자 상품 만들고 위탁 관리를 줘요. 그걸 이제 PM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이쪽이에요. AM은 요 삼각형처럼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서 사실은 보면은 여기가 실제 이제 펀드나 리츠가 실제로 돈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돈을 갖고 있는 곳에 또 영업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을 수익을 내야 되고 내가 계속 연금 낸 거를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받으려면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뭐 대체 투자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스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심의원을 거치고 상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PM사나 RM 쪽에다가 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더 이제 빌딩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FM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 회사한테 한 번 더 위탁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빌딩만 해도 실제로 이 빌딩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100여 명 이상은 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이런 시내를 돌아다니면 이제 프라임급 빌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기는 내가 언제나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빌딩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거는 이제 꼭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투자가 된다는 절차를 좀 이해하시면 좀 직업을 찾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기준들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막 뭐 자리가 나왔으니까 뭐 일단 던지고 본다,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내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요즘에 뭐 워라벨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직업군에서도 AM, PM 뭐 그런 레벨에서도 실제로 뭐 돈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시키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난 돈도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직종을 내가 어떤 거를 택할 건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진입 장벽.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세일즈로 해서 이제 한번 부동산 업에서 뭐 좀 뒤집어 보겠다. 그럼 세일즈는 약간 그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턴오버가 심하고, 왜냐면 이제 들어와서 영업을 해보니까 되게 힘든 거죠. 막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명함 주면서 저 어디 회사 사람인데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PM이나 이제 AM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진입 장벽이 낮은 데를 내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AM이나 이런 이제 펀드 리츠들은 사람 많이 안 뽑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전략을 짜는 거죠. PM이나 LM 사에 갔다가 나는 계단처럼 올라가겠다, 그런 방식의 그 전략을 짜도 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런 자리를 좀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을 좀 해야 될지 좀 말씀드릴게요. 현직자들이 쓴 책들이 요즘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책들이 출간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에 수요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뭐 경매나 뭐 그런 것들은 책에 수요가 많지만, 뭐 오피스 빌딩 투자하는 사람들, 뭐 리츠, 뭐 공모 리츠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별로 없는데, 나온 책들은 그나마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현직에서 쓰신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정말 쓸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LM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LM 회사 빌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냥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임대 기준가가 얼마예요? 그럼 몇 층이 비었어요? 1층 가서 뭐 이제 로비에 디렉토리 있잖아요. 임차인들 나와 있는 거. 그럼 임차인들 나와 있는 거 현황이 어떤지, 여기는 금융사가 많네, 뭐 어떤 것들이 많네, 그런 것들을 그 현업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비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 여기는 뭐 보안 인원이 누가 있고 스피드 게이트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만약 인터뷰를 딱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빌딩 뭐 어떻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가봤더니 좀 사실 좀 개판이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 경험을 만들어가면 돼요. 괜히 이력서 들고 막 뭐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앞으로 만들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어요. 부동산 공모 펀드나 리츠 같은 거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투자 제안서가 공개가 돼요. 이런 전략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률 얼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와 있어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 리츠 리포트 찾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제 현업에서는 그런 리츠 제안서를 만들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직접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뭐 스펙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만 해주면 돼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돼요. 이번에 뭐 백일동하고 뭐 백이동은 그냥 비슷해요. 막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똑같은 자산이 없어요. 내가 가서 이 부동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부동산의 뭐 냉방 시스템은 이렇고 뭐 모양은 이래서 전용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꾸며도 레이아웃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좋은 대안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스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업계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현업에서는 무슨 능력을 좀 가져야지 좀 괜찮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몇 개 없어요. 근데 몇 개 없는데 굉장히 이루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장기로 생각을 하라고 해요. 길게. 어차피 회사 들어오고 나면은
실제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지금 대학생들이고 뭐 이제 뭐 취업을 안 해서 시간도 많고 뭐 여유도 많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나면은 일단 뭐 이제 9시부터 6시는 회사에 있어야 되고 뭐 회식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멘붕이 오고 뭐 애가 탄생하면은 뭐 그냥 한 잃어버린 한 2년 정도 돼요. 그럼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개발하는 직장인을 많이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직장 들어와서 조금만 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금융이라는 걸 좀 말씀드려요. 부동산은 대부분 모든 게 숫자예요. 면적도 그렇고 임대가도 그렇고 매입 매각 가격도 그렇고 다 숫자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엑셀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요. 거의 엑셀을 펴놓고 사신다고 보면 돼요. 뭐 보고서도 엑셀을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하여튼 숫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금융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 자체가 되게 뭐 이렇게 어려운 수학이나 그런 것들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나누기, 더하기, 뭐 빼기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금융인데 이걸 이제 부동산에 접목만 시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이제 뭐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래는 주식이나 뭐 이제 그 채권 관련된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가면 뭐 쥐꼬리만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부동산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가치 평가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PM을 하든 LM을 하든 AM을 하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지 내가 여기만 해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금융에 대한 부분은 꼭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문서들을 많이 쓰니까 뭐 그런 기획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학 같은 거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학을 하고 있으면 그 내 직장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분명히 아시잖아요. 근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영어라는 건 대부분 다 포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위에 회사가 이제 외국계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일은 똑같이 하고 내가 다 해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영어로만 바꿔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외국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꼭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학원 같은 거 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 뭐 영어 뭐 자료들 다 굴러다니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그런 자료들 다 찾으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문장 만약에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사이트 같은 거 이제 구글 같은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딱 구글링을 하면은 이제 회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를 이제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요즘에 좀 부동산도 프로퍼티 테크라고 해서 이제 그런 IT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정해놓고 하루에 좀 뭐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영어 문장을 하나 골라서 걔를 아침에 읽고 쓰고 외우고 말할 수 있게끔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이제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이제 성과가 나오니까 영어 공부도 좀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같은 뭐 이제 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좀 잘 안 하게 되니까 지금 학생 때는 내가 진짜 취업만 되면은 진짜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몸에 배는 그러니까 뭐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선수들 이제 뭐 어디 뭐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막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 자체를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능력에서는 이거 지금 다 설명드린 건데 엑셀 같은 것도 요즘에 함수 같은 거 잘 안 써보잖아요. 학생들이 쓸 기회가 없어요. 근데 뭐 책 같은 거 하나 뭐 구해가지고 함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오시면은 업무할 때 되게 수월해요. 회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는 더 심하고 국내 회사들도 이제 뭐 대부분 도제 관계로 하긴 하는데 대기업 계열에 가지 않게 되면 직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선배한테 따라다니거나 그리고 외국 회사는
그걸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전문가들만 뽑아오기 때문에 내가 누굴 교육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잘하는 친구 뽑아서 바로 현업에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고 직무별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이 일만 딱 끝내면 다음 전문가는 이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엑셀을 가지고 이런 연습들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도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멜론 100 듣고 다녔는데 이제 출근할 때는 좀 영어로 된 것도 좀 듣고, 팟캐스트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뭐 모르지만 뭐 영어로 된 팟캐스트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 그런 것들 검색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들, 뭐 좋아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되게 좀 고루한 얘기지만 책 같은 거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어디 독서를 많이 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력서 써야 된다. 그럼 자기소개서 관련 책들 도서관에서 다 빌려다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제목 한 줄 쓰려면 마케팅 책 같은 것도 다 빌려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독서를 하면은 이게 독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필요해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찾아서 읽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 교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책들 뭐 파워포인트 책들 같은 거 다 빌려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력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약간 시키지 않아도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회사는 이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좀 마음가짐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이제 로드맵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뭐 짧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까 하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경력을 쌓아서 막 이제 지나갔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고비가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이제 대학원을 가볼까라고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건대 부동산 대학원이 유명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간으로 가서 내 학력을 좀 바꿔보자라고 도전했는데 이제 그때 똑 떨어졌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저는 이제 정말 실무형으로 좀 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실력으로 좀, 물론 다른 분들도 실력으로 충분하지만 뭐 꼭 학벌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방향을 바꿨던 게 이런 자격증 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업무들을 좀 정리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와서 이제 책을 좀 쓰게 됐던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커리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야간 대학원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야간 대학원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학업보다는 약간 좀 네트워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2년을 2천만 원 이상 넘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과외 활동도 해야 되니까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걸 내가 수료를 했을 때 다음 이직을 해서 그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느냐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대학원은 그렇게 좀 약간 변별력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이제 해외 부동산 MBA 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주관이나 뭐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판단해서 이제 학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꼭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AM이다, PM이다, LM이다 이런 그 안에서 부서까지도 생각해보고, 이게 뭐 직급이나 연봉 처음엔 뭐 사원이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거다 이런 거를 꼭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회사 들어가서 뭐 진급 시켜주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자기 개발 계획 수립은 하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작은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냥 뭐 영어 귀로 듣고 다닌다든지 한 문장 정도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비싼 자격증 돈 넣어가지고 일단은 어찌됐든 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셔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좀 만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턴을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턴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요즘에 인턴을 꼭 해야지 취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실제로 회사하고 인턴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턴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커요. 내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실무자들은 실제로 인턴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정해진 기간만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턴 자체가 뭐 뽑는 거 자체가 뭐 단순 조사 업무라든지 뭐 서류 정리라 그런 일들밖에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더 인턴을 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 있으면 이제 캐드를 하는 캐드 오퍼레이터를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캐드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뽑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캐드만 하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일을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냥 낱낱이 조사해서 인턴 기간 동안에 그거를 이제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뭐 밥도 먹거나 아니면 회식이 있으면 말도 안 되지만 막 가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턴들이 교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 나서야 돼요. 그래서 그 재직자들 보면은 사실 일에 찌들려 있다 보니까 인턴을 좀 챙기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좀 뭐 파릇파릇하고 이제 신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걸 마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좀 내가 이제 회사 그냥 인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정직을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정말 인턴에 신화를 쓴 친구가 있어요. 뭐 한 몇 개월짜리를 뽑았는데 지금 뭐 프로퍼티 매니저로 대리까지 진급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냥 잠깐 쓰려고 했는데 왔던 친구인데 너무 성실하고 그렇다고 그 친구가 막 전공자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력하면은 분명히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자들도 사람에 되게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딱 들어와서 인턴으로 끝날 것 같으면 다른 데 추천을 해줘요. 뭐 사원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든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뭐 불러 드린다든지 그런 걸 하니까 내가 인턴 때 그냥 뭐 야가 가지고 막 그것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좀 성품도 있고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추천하는 건데 그냥 한 명을 잘 정해요. 가서 딱 회사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멘토로 정해서 뭐 질문도 해보고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를 꼭 가져가면은 나중에 그런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전공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거예요. 이거 두 가지거든요. 부동산 잡학이고 제너럴리스트가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하게 되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얇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고도의 지식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다 대화를 해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거꾸로 그런 게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실제로 업계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성과도 많이 내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비전공자라고 해서 괜히 의기소침해 하실 필요 없고, 나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부동산 전공을 하나 더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동산 전공자는 부동산 전공에서 계속 부동산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내가 비전공자로 들어와서 하나 더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기회로 해서 좀 상업용 부동산도 좀 부정적이지 않고 좋은 직업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바쁜 시간들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